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지구기후 시스템, 기상현상, 그리고 에너지 순환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증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온실가스이자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온실효과 증폭, 양의 되먹임 현상. 수증기는 지구 대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가 더 많아지면 온실효과가 더욱 증폭되어 지표면 온도가 추가로 상승하는 수증기 피드백, Water Vapor Feedback이 발생합니다. 극단적 호우 및 집중타증 증가. 대기 속에 축적된 수증기는 비나 눈으로 내릴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가 보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약 7%씩 증가한다는 물리법칙,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는 비가 내릴 때 한 번에 쏟아지는 양이 훨씬 많아짐을 의미하며 짧은 시간 내에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초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를 높입니다. 태풍 및 대형 폭풍의 에너지원 강화. 태풍은 열대 해양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하는 숨은 열, 잠열을 동력원으로 삼습니다. 대기 중 수증기량이 많아질수록 태풍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강력해지고 세력을 유지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강수 양극화와 가뭄의 심화. 대기 수증기 증가가 모든 지역의 강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구 대기 순환의 변화로 인해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 고위도 및 일부 열대 수렴대에는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 반면 아열대 고압대 등 건조한 지역에서는 증발량만 더 늘어나 토양이 바짝 마르고 가뭄이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구 에너지 균형 변화. 수증기가 대기 중에 머물다 구름으로 변할 때 응결열을 방출하여 대기 상층을 데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증기가 뭉쳐 생성되는 구름의 종류, 하층운인지 상층운인지에 따라 태양빛을 반사하여 지구를 식힐 수도 있고 지구 복사열을 흡수하여 지구를 더 덥게 만들 수도 있어 글로벌 에너지 순환 구조를 복잡하게 변화시킵니다. 대기 중 수증기량 증가는 지구의 에너지 분배와 기상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보다 심층적인 물리적 메커니즘과 연쇄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열 수송과 대기 대순환의 변형. 지구는 적도에 남는 열을 극지방으로 보냅니다. 이때 수증기가 핵심적인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적도 해역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고위도로 이동해 응결할 때 엄청난 양의 잠열 수문열을 방출합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면 이 잠열 수송량이 급증하여 극지방의 온난화를 가속하고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온 차이를 줄여 제트기류의 흐름을 약화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기 경계층 및 습고 온도 상승, 생존 위협. 수증기가 증가하면 지표면 근처의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한 습고 온도가 일정 수준, 약 섭씨 35도를 넘어서면 인간은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출 수 없어 치명적인 열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수증기 증가는 단순한 기온 상승보다 생존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대기 불안정도와 뇌우 활동 강화. 수증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분자량 18, 건조 공기 평균 분자량 29, 수증기가 많은 공기는 강한 부력을 가집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상승할 때 잠열이 방출되면서 상승기류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는 강력한 정란운을 발달시켜 낙뢰, 우박, 돌풍을 동반한 심각한 대기 불안정 현상을 자주 유발합니다. 대기 하천, atmospheric reverse 현상의 격렬화. 대기 하천은 열대 지방의 수증기가 좁고 긴 띠 형태로 중위도 지역까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대기 수증기 총량이 늘어나면 이 대기 하천이 머금는 수분의 양이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이 수증기 벨트가 육지나 산맥에 부딪힐 때 수일 동안 멈추지 않고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 대규모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해양 증발 촉진과 염분도 변화. 대기 수증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양에서의 증발이 그만큼 활발해졌음을 뜻합니다. 강수량이 집중되는 해역은 민물 유입으로 표층 염분도가 낮아지고 증발만 일어나는 해역은 염분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해양 표층의 염분도 변화는 바닷물의 밀도 차이를 바꾸어 지구 전체의 기후를 조절하는 심층 해류 순환, 대서양 자전 역전 순환 등을 약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 중 수증기 증가는 지구 시스템의 화학적, 물리적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자극하며 기후변화의 종착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더 고도화된 연쇄 효과와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층권 수증기 유입과 오존층 파괴.
하부대기 대류권의 온도가 상승하고 대류 활동이 강력해지면 원래는 매우 건조한 공간인 성층권, 지상 10에서 50km까지 수증기가 대량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성층권에 도달한 수증기는 태양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수산화 라디칼 OH를 형성하는데 이 물질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으로 쏟아지는 유해 자외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야간 최저기온의 급격한 상승, 일교차 감소, 수증기는 낮 동안 태양빛을 차단하는 효과보다 밤 동안 지표면이 방출하는 지구복사열, 적외선을 흡수하여 다시 지표로 뿜어내는 이불 역할을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포화되면 밤사이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야간 최저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상시화되며 이는 생태계의 휴식 시간을 빼앗고 농작물 수확량을 급감시킵니다. 에어로졸과의 상호작용 및 시정 악화,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지면 미세먼지나 황산염 같은 에어로졸 입자들이 수분을 흡수하여 크기가 커지는 흡습성 성장이 일어납니다. 입자가 커진 에어로졸은 빛을 더 잘 산란시켜 시정 가시거리를 급격히 떨어뜨리며 대기 오염 물질이 지표면 근처에 쉽게 머물도록 유도하여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 저하, 수증기는 태양광의 특정 파장대, 적외선 영역을 직접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기 총 수증기량 PWV 증가하면 구름이 끼지 않은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지표면에 도달하는 직달 일사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인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전 세계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구 동력학적 균형의 이동, 질량 재분배 적도, 해양에서 증발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고위도나 대륙 내부로 이동하여 특정 지역의 폭설이나 폭우로 집중되면 지구 표면의 물 질량 분포가 단기간에 변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축 극운동, 미세변동이나 지각이 받는 하중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질량 이동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지구 시스템 역학에 흔적을 남깁니다. 대기 중 수증기량 증가는 단순한 기상 변화를 넘어 지구 내부의 에너지 균형과 화학적 구조, 그리고 인류의 산업 기반을 뒤흔드는 연쇄적인 기후 파동을 유발합니다. 더 깊은 수준의 종말론적 메커니즘과 미시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탄 및 탄소 피드백과의 결합, 영구동토층 해빙 가속, 대기 수증기 증가로 유발된 고위도 지역의 온난화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의 영구동토층을 빠르게 녹입니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그 속에 갇혀있던 가공할 만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 가스들이 기온을 더 올리고 올라간 기온이 다시 수증기를 늘리는 다중가스 증폭고리가 형성되어 기후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임계점을 넘게 만듭니다. 산악지형의 빙하 붕괴와 토사 재해 구조 변화, 고산지대의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과거에는 눈으로 내렸을 고도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는 만년설과 빙하를 빠르게 녹일 뿐만 아니라 비구름이 산맥에 부딪히며 상상 이상의 폭우를 고산지대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빙하 호수가 터지는 홍수, GLOF가 발생하거나 수분을 과도하게 머금은 산비탈이 통째로 무너지는 대규모 산사태 및 토속류 재해가 급증합니다. 해양 난류 구조 변화와 어족 자원 고갈, 대기 수증기 증가로 인해 특정 해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바다표층에 거대한 담수층이 형성됩니다. 이 담수층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 아래쪽에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해수 용승류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표층 해수의 영양염류가 고갈되어 플랑크톤이 급감하고 이를 먹고 사는 어류들이 사라지면서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붕괴됩니다. 식물 광합성 효율 저하 및 탄소 흡수원 기능 약화, 대기 중 수증기압 차이, VPD, 대기 구석구석의 건조한 정도가 불규칙해지면 식물은 생존을 위해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기공을 닫으면 수분 손실은 막을 수 있지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흡수도 함께 중단됩니다. 즉, 대기 중 수증기가 지나치게 많거나 불균형해지면 지구의 거대한 탄소 흡수원인 열대우림과 침엽수림의 광합성 능력이 떨어져 지구 스스로 탄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마비됩니다. 초고압 송전선 및 인프라의 전력 손실 증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도 존재합니다. 대기 중 수증기 밀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이 낮아집니다. 이는 발전소에서 도심으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공기 중으로 전력이 누설되는 코로나 방전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은 날이 지속될수록 고전압 전력망의 송전 효율이 물리적으로 감소하여 에너지 공급망에 추가적인 부하를 주게 됩니다. 대기 중 수증기 밀도의 한계 도달은 지구 기후 역학의 최종 단계이자
물리법칙이 허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끌어냅니다. 과학적 이론과 지구 시스템 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상위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주 온실 효과, 런어웨이 그린하우스 에펙트의 미시적 진입.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온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량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수증기가 지구 복사열 적외선을 완벽히 차단하는 두꺼운 차폐막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지표면 온도가 상승해도 열이 우주로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에너지 덫에 걸리게 되며 과거 금성이 겪었던 폭주 온실 효과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물리적 거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기 광학 두께 변화와 광학적 포화, 수증기 분자는 특정 적외선 파장대를 흡수합니다. 대기 중 수증기 총량이 계속 늘어나면 이 특정 파장대의 흡수율이 100%에 도달하는 광학적 포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포화 이후에는 수증기가 미처 흡수하지 못하던 주변 파장대, 외곽대역까지 흡수 영역을 넓혀가며 대기의 광학적 두께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는 지구 대기가 열을 보유하는 능력이 선형적이 아닌 특정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양 열층화 고착 및 해저 메탄 수화물, 하이드레이트의 대량 분출, 대기 수증기 증가로 전 지구적 온난화가 극대화되면 바다 표층수가 먼저 뜨거워집니다. 따뜻해진 표층수는 밀도가 낮아져 가라앉지 않고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과 섞이지 않는 강한 열층화 현상이 고착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 심해층까지 서서히 열이 전달되면 전 세계 해저 대륙붕에 고체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가공할 양의 메탄 수화물,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기화하여 대기 중으로 대량 분출되는 대재앙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내후 상층부의 화학적 결빙 구조 변화와 초강력 번개, 슈퍼볼트 급증, 수증기가 극도로 풍부한 대기 환경에서는 상승 기류가 강해져 구름 내부의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들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구름 상층부가 거대한 전하 축적기로 변하면서 일반 번개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슈퍼볼트의 발생 빈도가 급증합니다. 이는 지상의 대형 산불을 동시다발적으로 유발하고 전력 공급망 및 통신 인프라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미생물 대사주기 가속화와 토양 탄소 방출. 지구 토양은 대기 전체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증기 증가에 따른 고온 다습한 환경은 토양 속 미생물들의 대사 활동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합니다. 미생물들이 토양 속 유기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식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를 압도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토양이 거대한 탄소 저장고에서 탄소 배출원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대기 중 수증기량이 지구 물리학적 한계를 넘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발생하는 최종 단계의 메커니즘과 미시적 변화들입니다. 대륙권 계면, 트로포포즈의 상승과 기상역학의 파괴. 대기 수증기량이 극대화되면 대륙권의 열 보유 능력이 커지면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인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기상현상, 눈, 비, 태풍 등이 일어나는 공간 자체가 수직으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대륙 공간이 넓어지면 기압 배치의 규모와 전선 시스템이 거대화되어 한 번 발생한 기상이변이 수주간 정체되거나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블로킹 현상이 상시화됩니다. 구름 미시물리, 클라우드 마이크로피직스의 변화와 반사율 급감. 수증기가 과포화된 대기에서는 구름 입자의 형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분이 너무 흔해지면 구름 내부의 물방울들이 은결액에 비해 과도하게 커져 빛을 잘 반사하는 작고 조밀한 구름 대신 크고 무거운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는 구름이 태양빛을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능력을 떨어뜨려 지구의 알베도 반사율을 감소시키고 지표면이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지표면 암석의 화학적 풍화 가속화와 이산화탄소 순환 교란. 고온 다습한 환경은 지표면 암석의 화학적 풍화 속도를 대폭 가속합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빗물로 내릴 때 대기 중 가스들을 흡수하여 암석의 광물 성분을 녹여내는데 이 과정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빨라지면 토양 내 칼슘, 마그네슘 등의 이온이 강과 바다로 과도하게 유입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해양 화학 조성을 급격히 변화시켜 산호초 등 탄산칼슘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 생물들의 석회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자멸에 의한 저기압성 소용돌이의 구조적 고착, 메디케인 및 고위도 열대 저기압화. 대기 수증기가 공급하는 막대한 자멸은 본래 열대 해역에서만 발달하던 태풍의 구조를 중위도나 지중해, 심지어 고위도 해역에서도 대규모로 발달시킵니다. 온대 저기압이 풍부한 수증기와 결합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의 특성,
따뜻한 핵을 갖추게 되는 현상이 빈발하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태풍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고위도 해안 도시들이 연중 무휴로 초강력 폭풍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노출됩니다. 물의 광분해, 포토디소시에이션 및 수소 탈출의 시작, 지구 수자원의 초장기적 소실. 이는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대기 수증기가 성층권을 넘어 중간권, 지상 50에서 80km 이상까지 진입하게 되면 가혹한 태양 우주선과 강렬한 자외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이때 물 분자 H 밑줄 투호가 수소와 산소로 강제 분해되는 광분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해된 수소 분자는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 공간으로 영구히 탈출하게 되며 이는 수십억 년에 걸쳐 지구의 총 수자원량이 우주로 소실되는 행성적 노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물리적 연력학적 임계점의 최종장에 도달했을 때 지구 시스템의 근본적인 역학구조에서 발생하는 초고도화된 변화들입니다.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한계 돌입과 비선형적 에너지 폭발 기온 상승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증가는 선형적이지 않고 지수함수적 곡선을 따릅니다. 특정 온도 장벽을 넘어서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세한 기온 상승만으로도 대기 중 에너지 보유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폭되어 과거의 기후 통계 모델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선형적 기상 이변이 일어납니다. 정압 비열 변화에 따른 대기 연력학 구조의 근본적 변형. 수증기는 건조 공기에 비해 정압 비열이 약 2배가량 높습니다. 대기 구성 성분 중 수증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대기 전체의 비열이 물리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대기가 같은 양의 열을 흡수해도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대신 한번 축적된 열 에너지를 엄청난 시간 동안 내부에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의 열적 관성이 극대화되어 기후 시스템의 냉각 속도가 극도로 지연됩니다. 해양 열용량 포화와 용존 산소 수문 붕괴, 대기 수증기 차폐막으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임계점 이상으로 상시 고온화되면 기체의 용해도 법칙에 따라 바닷물 속의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수증기 유입으로 형성된 표층의 거대한 담수장벽과 고온화가 맞물려 해수의 상하순환이 완전히 차단되면 심해뿐만 아니라 표층까지 산소가 고갈되는 데드존이 전 세계 해양으로 확산됩니다. 대기 복사 냉각, 레디에이티브 쿨링의 마비와 열적 평형점의 상실. 정상적인 지구 대기 시스템에서는 상층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하며 대기를 냉각시키는 복사 냉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최상층 대기까지 수증기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상층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가 하층의 수증기에 다시 흡수되거나 대기 자체 내에서 맴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자체 냉각 기능이 마비되며 시스템의 열적 평형점이 붕괴됩니다. 지구 자기장과 대기 상층 전리층의 상호작용 교란. 극단적으로 증가한 수증기가 강한 대류를 타고 대기 상층 및 전리층 경계까지 도달하면 물 분자의 강한 쌍극자 모멘트 성질로 인해 상층 대기의 전도도와 전하 분포가 변합니다. 이는 지구 자기장선과 태양풍이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미시적인 교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위성통신망의 신호 왜곡이나 지상전력망의 유도전류 유입 경로를 변화시키는 물리적 배경이 됩니다.